안녕하세요. 운영공 사색 강연 중 첫 번째 강연, 조선을 습격한 전염병사 이 강연의 진행을 맡게 될 김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은표 스님. 예. 네, 안녕하세요. 윤은표라고 합니다. 예. 스님, 그러면 오늘 이제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주로 하실 건지 하는 거를 좀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조선에서 전염병이 어떤 시각에서 바라봤고 또 전기와 후기라고 하는 어떤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양상이 바뀌었는지 이것을 주로 이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걸 질병으로 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조선 왕조 시대 때 국가에서는 주로 전염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그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과 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왕조의 흥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난다, 아주 위험하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했죠. 그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오로사라는 책에 따르면 예. 고려가 처음 성립할 때 이때부터 아주 전염병이 창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조 왕건이 이제 궁예를 몰아내게 되는데 이 궁예가 잘못한 것 중에 큰 것이 이 전염병 이걸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예. 아주 고통이 심했다. 그래서 이제 이 궁예에 대한 어떤 공격의 주요한 자료로 이제 이 전염병 문제를 이제 거론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고려 왕조의 끝자락 예. 마지막에도 이게 공양왕 때인데 그렇죠. 그때도 아주 전염병이 그 창궐해가지고 고려라고 하는 왕조는 전염병이 아주 그 한참 크게 왕성했을 때 그 이 창궐되었다가 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예. 무너지는 그런 그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새로운 국가를 만들거나 혁명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전염병을 이게 아마 좀 더 핑계를 좀 대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받긴 하는데요. 그 전염병을 보는 시각에는 자연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서로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느끼거나 어떤 일이 잘못됐다고 느끼면 그 기운이 이 자연에 영향을 미쳐서 하늘한테 보고가 되고 결국 그래서 이 하늘이 그게 심하면 이제 이 정권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예, 당시 그 왕조의 어떤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기근과 전염병 문제는 아주 중요한, 굉장히 아주 그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인식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게요. 이 국가의 입장,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염병을 이게 막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정권이 이제 바뀌길 바라지는 않기 때문에, 국가가 무너지는 걸 바라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질병관리본부 같은 그 시대에는 어떤 기관들이 좀 있기는 했나요? 그 중앙에 일단 이제 중앙과 지방으로 이제 나누어서 예. 살펴볼 텐데요. 중앙에는 그 삼이사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의료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을 다루는 내의원, 예. 그다음에 이제 왕실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어떤 양반 관료들을 갖다가 그 다루는 전의감,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 백성들을 이제 주로 담당하고 있는 해민서, 예. 이제 삼이사가 이제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성에 예. 한양 도성의 어떤 이 병 관리를 주로 이제 담당했던 활인서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예, 활인서.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뭐 부서 이런 예, 예. 뜻이죠. 예. 근데 원래는 이제 도성 사람들을 갖다가 치료하는 어떤 기구였는데 이게 그 전염병이 이제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네. 어떤 핵심적인 기구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는 위상으로 본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내의원, 전의감, 그다음에 해미서 같은 그런 거에 미치지 못하지만 예, 예. 실제로 전염병이 퍼졌다. 예. 그럴 때는 가장 그 위치가 낮은 활인서가 주활약을 하게 돼가지고 네. 제가 이제 이 전염병 대책의 어떤 신분제적인 질서가 이제 관철된다. 그럴 때는 이제 요 활인서를 갖다가 많이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문제적 질서요. 예, 아, 예. 그 활인서가 이제 그와 관련이 되어 있다. 예.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얘기가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었을 때 네. 도성에 확 전염병이 퍼졌다. 예.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그 왕을 갖다가 그 네. 전염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어떻게 격리를 시켜야 되나요, 그러면? 왕을 뭐 예. 이 다른 곳으로 예. 빨리 예. 이동을 시켜야만 예. 그럼 왕만 이동하면 왕의 어떤 뭐 그 가족들이 있을 거 네, 아니에요. 네. 왕족, 예. 뭐 중전이라든가 기타 뭐
세자, 네. 세자 이런 사람들을 빨리 이전시켜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정승 같은 뭐 고위 관료들 예. 빨리 이동을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삼인사는 이 그 높은 사람들만 다루어도 네. 여력이 없어. 다른 일을 할 만한. 아. 그러니까 이 최고위층만 예. 격리시키는데 그 일을 집중하는데도 자기네들의 갖고 있는 인력을 풀 가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전염병은 네. 누구에게 많이 퍼지느냐? 그건 뭐 일반 백성들 그렇겠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일반 백성들은 그럼 누가 그걸 다루느냐? 그게 바로 활인서가 거기에 나와가지고 활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인서라고 하는 기구가 그 전염병이 확 번졌을 때 그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신문제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 이제 주목해. 신문제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각각 신문에 따라 다루는 기간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그 민간에서 이제 피해가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 뭐 민간들도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염병이 닥쳤을 때는 그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대중요법이라고 그래서 대중요법, 네. 민간요법, 예. 이게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지금 뭐 정도가 아니고 수천 가지가 있는데 이 조선이 그 다른 왕조하고 좀 틀린 게 그 유학자들이 예, 예. 의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사람들은 뭐 교수님이 잘 아다시피 의학도 어떤 민간 차원 민본 네, 세상의 그렇죠. 하나이기 때문에 의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찌감치 그 뭐 의강 유치라든가 향약 주성관 같은 예. 아주 엄청난 규모의 의학서들을 이제 펼쳐내놨는데, 네. 그걸 보고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 만들어냈습니다. 네. 나름대로의 어떤 지침. 중종 때 간이 벽원방이라고 하는, 네. 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임시적으로 예, 쓸 수 있는다는 이 뜻이잖아요. 전염병 예. 치료 그 책 이걸 예. 이제 만들어니까 예. 이걸 다 비껴가지고 예.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학자들이 약도 제조하고 심술도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에 있는 이 약방문도 예. 만들어가지고 퍼져서 이게 다른 시대하고는 좀 달리 의학에 대한 관심이 많고 풍부해서 백성들을 살리는데 일조를 했다. 하지만 누구 중심이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양반들일 그렇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느냐 하는 거에 관련된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시대별로 예. 어떤 병들이 유행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시간일 것 같은데요. 그 조선 전기에는 좀 어땠나요? 조선 전기에는 이제 그 15세기에는 전염병이 뭐 보고가 34회. 네. 그다음에 뭐 16세기에는 뭐 90회 정도의 예. 전염병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그러니까 있는데, 아무리 봐도 조선 전기는 좀 적었네요. 이 보고 자체가. 이게 예. 완벽한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겠죠. 여러 가지 어떤 뭐 예, 상황에 따라 연구자마다 다르니까 문제는 15세기에는 네. 황해도에서 전염병이 아주 크게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세종 14년부터 예. 그 같은 29년까지 7차례 벌어졌어요. 황해도에서만요. 예. 그다음에 문종, 단종 때는 각각 한 번, 네. 세조 때 2번, 네. 성종 때 2번. 네. 이게 퍼졌는데 이게 다른도, 그러니까 인접한 평안도에는 일부 고을에 그 전염병이 돌아. 네. 그런데 다른 고을에는 안 돌아요? 그 참 신기하네요. 이상하죠. 예. 근데 이런 현상이 15세기에는 예. 황해도인데 예. 16세기에는 평안도에서 벌어져요. 예. 그러니까 중종 19년에 네. 평안도의 그 용촌이라는 곳에서 예. 전염병이 퍼져요. 예. 그런데 20년에 또 이게 퍼지는데 평안도에서만 여전히 돌고 있습니다. 약 한 13,000명 가량 그 사망자가 나왔는데 네. 다른 도는 멀쩡해요. 그러다가 중종 22년 네. 처음 발생하고 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충청도를 필두로 해서 전북, 함경도, 강원도, 그다음에 전라도, 제주도까지 퍼지게 됐어요. 예. 상당히 많이 퍼졌는데요. 전국에 가깝게. 2년이 이제 예. 지났습니다. 예.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네. 그 평안도가 가장 인접한 곳이 황해도인데 예. 여기서는 발생했다는 보고가 없어. 아, 그래요? 그리고 갑자기 충청도로 뛰니까 이게 뭐 교통이 발달한 뭐 지금 같으면 이게 가능할지 몰라도 예. 정부대 시절은 이게 이런 일이 그러게요. 일어날 수가 없는. 예. 그래서 평안도에서 나타났다는 전염병이 네. 정말로 충청도에 똑같은 종류가 발생했는지
이게 의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병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예, 예. 국지성, 그다음에 전염병이 어떤 발병에 뭐 이 분산성 예. 또는 뭐 그 고립성 예. 이런 어려운 어떤 단어를 그러게요. 꺼내게 된 예. 그런 이제 그 일이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런 특징적인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어쨌든 한 지역에서만 발생을 하고 다른 지역, 그러니까 옆에 인접이나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지역이 멀리 떨어진 데서 발생을 네, 하기도 네. 하고 예, 예.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렇게 뭐 상대적 국지성 뭐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그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게 옆고을 같은 데서 그 수령이 자기네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뭐 그런지도 모르죠. 예. 근데 뭐 제가 뭐 그 사회에 다 들어가서 네. 볼 수는 없는데 예. 이게 보고가 안 됐다고 네. 하더라도 평안도에서 그렇게 아주 크게 일어났다면 예, 예. 황해도에도 분명히 일어났어야 그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야 맞죠. 아니, 그렇게 이제 그 지역적으로 막 발생을 한다. 뭐 그런 경우에는 그게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하는 부분이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지역에서 발생하고 거기에서만 그친다든가 아니면 이게 건너떠서 뭐 특정 지역에 또 발생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질병이 다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발생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크게 두 가지 예. 정리하고자 하는데 하나는 산업구조, 예. 하나는 어떤 지방제도의 문제다. 아, 예. 이 산업구조는 원래 그 농본 옥말, 그러니까 농업을 진행시키고 네. 상업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그 상업을 억제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그 경제적인 교류라든가 거래가 제한되기 마련이죠. 그러다 또 이 조선은 육상 교통이 아주 나빠. 예. 그래서 여행이나 이동이 굉장히 어려워.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이 교류가 전체적으로 적다 보니까 전염병이 발생해가지고 퍼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안 다니고 교류를 안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 퍼져나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죠. 이게 예. 인접고을에는 어쨌든 예, 예. 왕래가 있으니까 예. 퍼져나가지만 예. 이게 도를 건너뛰기가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음.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조선에 약 300여 고을이 있는데 네. 거기다가 다 수령이 예, 그렇죠. 굉장한 네. 나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그 이 봉쇄령이 내려 전염병이 퍼지니까 이동을 막으라. 그런 봉쇄령이 내렸을 때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다음에 조선이라고 하는 게 농업이 주요해요. 네. 농촌 사회라고 하는 게 얼른 유동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갈 이유가 없죠. 여행을 가기도 좀 쉽지가 않죠. 거기다가 이제 예. 그 300곳의 어떤 수령에 대한 예. 수령들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봉쇄에서 차단하니까 이 예. 효과가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지방제도의 어떤 중앙집권적인 지방제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그 봉쇄가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예. 이동이 또 제한되니까 퍼지는 게 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상대적 국지성이 좀 바뀌게 되는 계기가 네, 그 전쟁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외부로부터 이제 질병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될 텐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 같은 그런 이제 국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명나라라든가 또는 일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질병 양태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뀔 것 같거든요. 예. 뭐 아주 크게 바뀝니다. 대규모 어떤 그 전쟁이 벌어지게 네. 되니까 인구 이동이 뭐 엄청나 뭐 예. 우리나라에 뭐 피난 예. 가는 뿐만 아니라 예. 외국 군대도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 엄청난 규모가 예. 그러니까 뭐 이 상대적 국지성이라든가 뭐 고립성 분산성 네.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뭐 확 번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동을 더군다나 이제 뭐 전쟁하게 되면 예컨대 뭐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뭐 이제 전쟁터로 간다고 이제 더 위에 북쪽으로 올라간다든가 또는 뭐 남쪽으로 내려보낸다든가 그런 이동들이 있게 되니까 아무리 봐도 더 많이 퍼지기는 할 것 같네요. 확실히. 예, 뭐 그 북쪽에 있는 사람이 예. 그 일본군을 치기 위해서는 그렇죠. 남쪽은 다 예, 점령하고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군인들이 예. 내려올 수밖에 없는 예. 거고 또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겹치니까 네. 이거 뭐 전염병 양상은 전기와 같은 그런 양상은 뭐 이제 더 이상 예.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조선 전기하고 다르게 여러 이 전염병이 전국으로 이제 이 퍼지는 현상이 후기에 생기게 될 텐데요. 조선 후기는 그럼 어떻게 이게 바뀌나요? 어느 정도 심했냐면 예. 11세기에 들어오니까 후기의 시작이죠. 네.
거기서는 전염병이 2년마다 한 번씩 발병 일어나는 그런 아, 엄청난 그 발병 빈도를 보여주게 되는데 예, 그 뭐 처음에는 뭐 한 뭐 그 80대 그 이제 초반에는 네. 20세기 전반에는 한 80 뭐 이렇게 하다가 북이 가니까 뭐 350 넘는 그런 이제 엄청난 규모를 그 보여주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예. 그 기근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아, 후기 부분에요. 예. 기근이. 어,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굶주림인 거죠. 이게 농사가 예, 잘 안 예, 돼 가지고. 예. 그 기근이 발생하는데 네. 그 기근하고 이 전염병이 일치가 됩니다. 아, 시중에 예. 있던 기근. 예, 예. 왜냐하면 기근으로 인해서 영양실조가 이제 되고 영양 상태가 아주 나빠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예. 전염병이 확 그 퍼지면서 엄청난 그 희생자를 이제 그 낳게 그 되는 것이죠. 예. 예. 특히 그 이 북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산업 구조가 후기에 가면 확 바뀌어가지고 상업이 발전하면서 교육이나 거래가 활발해져. 예. 그다음에 무역이 발달해서 외국 사람들도 많이 와. 이러다 보니까 전기와 같은 그런 뭐 고립적인 예. 이런 거는 뭐 완전히 찾아보기가 어려워가지고 전국적인 규모의 대규모 확산이 그 네.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시기 이제 그 주로 이제 18세기쯤에는 그 유행했던 질병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나요? 아니면 뭐 그 특별히 이 병들이 드러나는 전염병들이 있습니까? 그 18세기에 들어가면 약간 예.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예. 앞쪽에 그러니까 18세기 전반엔 뭐그 11세기와 거의 이전과 거의 아, 비슷한데 예. 18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 봄에 이제 시작됐다가 여름에 굉장히 크게 예. 벌어지고 가을이 되면 이제 수그러드는 예. 그런 계절적인 요인이 나타난다고 해요. 예. 이게 왜냐 그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추측을 하는 음. 경우가 있는데 예, 봄부터 여름으로 넘어가면 그 이 변을 이 모내기를 할 처음에 예, 예.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보릿고개라고 해서 그렇죠. 예. 굶주리는 시대가 예,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그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서 유행을 확 했다가 그때 아주 그 유행하는 네. 엄청난 전염병이 하나 등장하는데 예. 연병. 예. 우리 연병이라고 하는 예, 그렇죠. XX 연병하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였죠, 옛날에. 예. 연병. 그다음에 예. 이제 일부의 그 두창, 예. 마마라고 하는 예. 그런 게 이제 일부 보이는데 여기 아주 그 연병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이제 그 정말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이 전염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냥 전염병의 전자를 떼고 연병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예. 뭐 그러기도 하고 이제 장티푸스나 이런 티푸스 계통의 질병을 얘기할 때도 연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네. 대유행하면서 예. 엄청난 그 희생자를 가져왔다. 어.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뒷받침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산업 구조의 어떤 변화, 예. 그다음에 외국과의 어떤 교류, 무역 교류 이런 게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18세기는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19세기에 들어오면 좀 그 전염병이 그 좀 양상이 좀 바뀌나요? 아니면 뭐 질병 내용이 좀 바뀌는지? 그 17세기에는 이상하게 예. 원래 그 왕조 말에는 네. 이 전염병이 그 확 늘어나게 되는데 네. 오히려 보고는 줄어들어요. 아, 오히려요? 그래서 왜 이런가? 예. 이상하게 그 늘어나고 있는 예. 자꾸 왜 줄어드는가? 예. 왜냐하면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그렇죠. 굉장히 그 거래도 많아지니까. 예. 농민 반란 뭐 이런 것들도 좀 벌어지고 예, 예, 예. 그런 시절이 됐잖아요. 19세기가 되면. 근데 사회 변동이 좀 심할 때인데. 그 일부 연구자들은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전염병이 일상화돼가지고 음. 보고가 좀 잘 안 돼서 그렇지 뭐 발생 빈도는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적어진 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주 중요한 예.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하나 그 등장하게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콜레라, 호열자, 예. 콜레라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 이제 중국과 그 당시에 이 고려 인상이라고 예. 이제 대량 수출하면서 중국 사람들과 거래를 많이 했는데 1820년부터 예. 그 호열자, 콜레라가 이제 중국에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순조 때 그 이 봤던 이제 사신이 그 중국의 좀 호열자가 그 굉장히 괴질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괴질이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다. 이런 이제 보고를 이제 그 하죠. 그러다가 1821년에 이제 들어와. 근데 그 당시에는 괴질이라고 해서 이게 콜레라인지 몰랐어요. 예. 그리고 이제 1820년에 일본까지 퍼져가지고 엄청난 그 희생자를 그 낳게 됩니다. 호열자라는 거다.
콜레라라고 하는 걸 콜레라 부분을 이제 사실 음역을 한 거죠. 이제 우리가 한자로 쓰다 보니까 이제 호열자라고 이렇게 그 읽게 돼가지고 유행을 한 거죠. 원래 그 라인데 예. 그 라자를 조선이 잘 안 예, 썼는데 원래 자자로 보통 읽잖아요, 그거를. 예. 꼭그 조선 예. 사람들은 그 랄이라고 예. 하는 걸 잘 안 쓰고 자자를 썼는데 예. 한자는 조금 다릅니다. 예. 근데 그걸 이제 잘못 여기서 이제 그 읽어가지고 호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게요. 호환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콜레라의 어떤 이 상태가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이게 그 면역력이 없어. 그렇죠.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은 한 번도 콜레라라고 하는 걸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면역력이 없어서 크게 떨어지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거리가 활발해지고 이동이 이제 좀 편해지니까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도시의 그 이 위생 상태가 아주 나빠집니다. 특히 상수도가 가장 큰 그렇죠. 상하수도가 문제죠. 뭐 상수도, 하수도 자체가 하수도 저희는 없었으니까, 그죠? 예, 그런데 바로 이 호열자 콜레라가 수인성 전염병, 그렇죠. 예. 물에 의한 어떤 전파가 큰데 이 도시에 그런 이제 그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확 퍼지면서 그야말로 조선 사람들을 엄청난 공포로 이제 몰아넣고, 두창, 마마, 천연두인데 이것도 엄청 퍼져가지고 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조선 사람들의 마마 흔적이 너무나 일반화, 보편화돼 있다.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는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조선시대 전염병 역사를 쭉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 스님이 생각하시는 이 조선시대 전염 그 역사적 의미랄까요? 이런 부분 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그 전염병은 뭐 인류에게는 피할 수 없는 예. 그런 어떤 큰 피해를 주는 어떤 그 양상인데, 이거는 뭐 그 막을 수 있는 거, 완전 불멸한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대책을 세워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 이것이 이제 최선인데, 조선 시대에도 뭐 염병, 투창이라고 하는 그 바마, 그다음에 이제 호열자, 콜레라, 이런 것들이 큰 피해가 준 것은 물론 뭐 의료 체계가 부실했고 지식이 적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에 대한 어떤 공포와 그 두려움, 이게 매우 컸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자면 뭐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전염병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그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 조선을 습격한 전염병의 역사를 저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또는 어떻게 봐왔는지, 그리고 그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시기별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유행을 했는지, 그 양상과 뭐 질병의 내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